오늘은 정혜정의 민농가라고 하는 현실 비판 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농가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니까 농민과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안 되고요. 이거는 민자가 고민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걱정하는 노래.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울란가? 그렇습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조 말 작가가 민혜정이라는 사람이 쓴 석촌별곡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와 같은 해 동짓달에 만든 가사입니다. 민농이라는 말, 이때 민자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농사를 걱정한다는 뜻이니 민농가는 농사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피는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핏 봤을 땐 그러니까 농가 원령가처럼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는 겉으로 볼 땐 이런 농가 원령가 같은 농부가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 복잡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이다. 소설이 아니라 참 가사이다. 특히나 조세제도, 즉 세금이죠. 세금과 관련한 어떤 비판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는 해요.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기는 하겠지만 읽고 해설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는 저 노농아 이내 농구 살펴듣소. 나라에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며 우리 백성 믿는 근본 이내 농사 아니겠나.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대본 이뿐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노농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늙은 노자죠. 늙은 농부야 이런 뜻일 거예요. 이내 농구 살펴두수 할 때 이 농구가요, 농사하는 기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이 구자를 보니까 말씀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구라고 하는 건요, 흥얼거리다, 읍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농사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 어기 어차 어이야디야 이런 거라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죠? 왜? 흥얼흥얼거리고 읍조리는 거니까 조그맣게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는 농가인데 이 민농가 자체 이 노래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화자가 흥얼거리는 소리 살펴 들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뒤에 있는 이 작품 전체라고 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여기는요, 지나가는 농부 즉 노농을 청자로 설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노래를 들어보아라, 이 농사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우리 농가 원령가와 같은 이런 농사를 격려하고 장려하는 노래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에 믿는 근본, 즉 나라의 근본은 우리 백성 그 아니며,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백성임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 우리 백성이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민이라고 하는 건 관을 쓰지 않은 맨머리라는 뜻으로 일반 백성을 얘기해요. 우리 백성의 근본은 농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농사가 매우 중요하다. 농사이다. 이 소리죠. 결국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며 백성의 근본은 농사이다. 따라서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죠. 자,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의 대본 이뿐이라 해서 농사, 중농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천하의 대본으로서의 농무, 즉 농사일 중요성 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사는 여기까지예요. 되게 단순하죠. 자, 서사를 간단히 본다면 이거예요. 저기 가는 저 노농아 나의 노래 살펴들어라.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대본 농사뿐 아니겠느냐라고 농부를 청자로 삼아서 농사일을 말하며 어떤 권농, 농사를 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1, 2가 있어요. 1 볼까요? 골짜기에 좋은 씨앗 일궈묵힐 자리 살펴 농사준비 이 모춘에 늦봄에 봄을 맞아
때 지키기 급선무라. 자, 여기서 골짜기에 좋은 씨앗 일궈라고 하는 걸요. 자, 우리가 원문에서는 조습 조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시경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묵힐 자리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일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일궈서 묵힌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서 파종, 우리가 파종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농사 준비죠. 자, 묵힐 자리를 살펴서 농사 준비하여라. 어떻게? 겨울 내내 꽁꽁 얼은 땅을 깨고 그 다음에 밭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사를 지을 준비. 파괴소치하라. 이거예요. 즉 봄을 맞이하여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땅을 일구고 씨앗을 파종해라. 한마디로 시기적절한 농사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해? 그러면 하나? 좀 더 알려줘야지. 어떻게? 백성 살릴 우리 성군 남쪽 교회에 경작하니 나라의 벼슬아치 풀베고 벌목할 적 정전법 다시 보며 옛 빈풍시를 외는구나. 육부삼사 다스리니 만세토록 이공이라. 알려야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야 되니까 옛날에는 임금이 손수 농사를 지어요. 그건 1년 360일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시범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친경, 친히, 임금이 친히 경작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살릴, 자, 이걸 우리가 원문에서는 입아증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증민이 원래는 이 시경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나를 세워서 백성을 살린다. 근데 이것은 뭐야? 입아라고 해서 아자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백성을 살릴 우리 임금께서 남쪽에서 직접 경작을 하시니 라고 해서 친경을 하시니 임금이 솔선수범을 하는데 벼슬아치들이 가만히 놀면서 쟤 뭐하니?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벼슬아치들이 따라서 풀을 베고 벌목을 하더라. 자, 이렇게 임금이 직접 쟁기를 5차례 밀면 대신 신하는 풍계에 따라서 7차례, 9차례 밀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라의 벼슬아치 풀 베고 벌목을 할 때 정전법을 다시 보면 옛 빈풍시를 외는구나. 정전법이라고 하는 건 중국,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고대 사회의 어떤 토지제도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요. 정전법은 우리 저기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 정자죠. 자, 땅을 이렇게 놓으면요. 9개로 이렇게 나누죠. 네. 이렇게 9개로 나누는 게 이게 이제는 우물정자, 이게.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세금용이죠. 한마디로 공전이에요. 이거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요것들은 각자 일한 만큼 뭐합니까? 나눠 먹죠. 이건 사유재산이야. 요즘은 얘기하면 사유재산이고, 이거는 공유지다. 그래서 공유지에서 여기는 다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세금을 내죠. 세금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정전법이에요. 이 정전법을 다시 보면 빈풍시를 외는구나. 이 빈풍시는 여러 수가 있는데 그중에 7수에서 농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주나라 주공이 조카 성왕을 경계시킨 노래래요. 이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부삼사를 다스리니 만세토록 이 공이더라. 육부삼사라고 하는 거냐 6개의 부처와 3개의 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나라의 재물을 늘리는데 필요한 요소와 덕치예요. 그래서 수, 화, 금, 목, 토. 이거는 오행이잖아. 곡식이죠. 여기까지가 육부이고 정덕, 이용, 후생, 이용후생 실학에서 많이 들었던 거다. 그죠? 자, 이것이 3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임금이 친경을 하고 벼슬아치들이 풀을 베고 벌목을 하는 건 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살린다는 게 뭔데? 그렇지. 육부삼사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임금이 솔선수범하여 친경을 행하면 벼슬아치들이 농업에 힘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옛날에 long time ago 때. 그래서 자공이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스승님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란 족식이니라 발족자에다 먹을 식자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걸 발을 먹는다가 아니고요. 배불리 먹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자 또한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일이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슬프도다. 저 보게는요, 농사를 장려하던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까지 옛날부터 중국 고대사회나 공자도 백성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했는데 지금의 정치는 뭐예요? 불안함이 민사야. 백성들이 불안해해. 그래서 슬프도다라고 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농가에 힘쓸 일 준비하여 시작하세. 농사 짓는 모든 백성 박둑소통 힘쓰하니 남쪽 밭에 해맞이요 더러움을 다 없애고 굵고 크게 길러낸 뒤 잡초 없이 여물게 하세. 농가에 힘쓸 일 준비하여 시작하자. 이제 농사 준비하는 거야. 아까 이제 뭐였어요? 그렇죠. 특덩이 깨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밭을 녹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모든 백성들이요. 밭과 둑을 소통에 힘써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농사라고 하는 거냐. 아까 불 지르는 거 있죠. 그거예요. 화경수누라고 그래요. 즉 작년에 경작하지 않은 땅을 다 잡초를 태워야 농사를 짓죠. 그리고 물을 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벼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땅에 잡초를 태워야죠. 그리고 물을 대고 물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소통에 힘써야죠. 남쪽 밭에 해맞이하고 더러움을 다 없애고, 더러움이라고 하는 건요, 벌레 같은 거, 잡초 같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뭘 통해서? 불태워서 곱고 크게 길러낸 뒤 잡초 없이 여물게 하세. 그렇죠. 벼하고 잡초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이나 벼에 있는 이 강아지 풀과 같은 잡초들은 다 없애자. 그게 바로 농사의 시작이다. 무성한 저 묘목은 그 어찌 가벼이 하랴. 가벼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서리법이죠. 서리법이 될 것이고요. 무성한 저 묘목이라고 하는 건요.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는 잡목들이에요. 그 잡목들을 가볍게 할 수 있어? 아니죠. 다 베야죠. 일하자는 모든 의견들, 괴롭다고 말을 하지만 저거 베야 돼, 뭐 해야 돼, 아이씨 귀찮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전은 오늘 매고 사전은 내일 하세. 아까 정전법에서 가운데 있었던 거 있죠. 그게 공전이에요. 공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공공부지 내지는 공유지. 자, 이 수조권, 즉 이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가 수조권이라고 그래요. 이 수조권이 국가에게 귀속된 토지, 한마디로 공공재는 오늘 매고 먼저 해야죠. 사전이라는 건 개인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한마디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거둘 수 있는 토지는 내일 하자. 한마디로 공적 이익을 먼저 우선시 하자. 들릴 언뜻 낮이 되니, 들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뭐가 됐어? 낮이 됐어. 아, 피곤해. 하기 싫어. 이러지 마시오. 이거죠. 여기저기 빈 곳 없이 꼼꼼하게 제일 큰일 뭐 하자? 잡초부터 토벌하자. 잡초를 토벌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읽어요. 토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건 뭐다? 잡초 뽑기다. 오늘 때를 놓치면, 한마디로 탈시하면 주상위군 어디서 볼 것인가? 주상위군을 볼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주상위군이 뭐냐고 찾아보니까
없어. 자,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고 막, 스카이 콩콩 타고 뛸 일이에요. 그냥 해석이 안 돼. 뭐, 이렇게 써놓은 구절은 내가 봤는데, 찾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딱히 뭐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간에, 맥락상으로 뭐, 오늘 때를 놓치면 어디서 보겠는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장 해야 할 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써 권농 싫다고 하지 마오. 집안 풍속 수는 터라. 한마디로 뭐냐면 권농을 싫다고 하지 마라. 권농을 하면 집안의 풍속이, 집안의 어떤 평화로운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건 맞아. 뭐니 해도 머니가 생기잖아. 밥과 국, 점심에 태평성대 노래로다. 이때 말하는 밥과 국은요, 보리밥과 명아주국 정도, 우리가 이제 시래기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농사일 다 마치고 들에서 점심을 먹는, 평화롭게 한가롭게 점심을 먹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술이야 많건 간에, 술은 많지만, 그렇지, 술 많지, 일하고 나면 힘들잖아. 하지만 난잡하게 오고 가겠느냐, 취해가지고 꽐라가 돼서 막 싸우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적당히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사 1.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기까지 농가에서 행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작품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농사준비 이 모춘의 때 지키기 급서 선무라 라고 해서요, 작가는요, 겨울 내내 언 땅에 흙을 부수고 묵은 밭을 불태우고 하는 등 농사 준비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시한 후 봄에 해야 할 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농가원령가처럼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백성을 살리고 육부삼사 다스리고, 이런 건요, 농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정치에 대한 얘기죠. 즉 친경과 육부삼사로 내용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 올바른 정치는 무엇입니까? 족식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 못해, 그렇게 못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본사 1은 농업에 대한 장려와 함께 그 다음에 전가에서 해야 할 일을 개괄하고 난 다음에 정치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사 2로 가보겠습니다. 전가의 괴로운 일, 농사가 난 뭐를 쏘냐, 절약검용 끼친 성운 우리나라 선조정치, 문노라 나라조세 하은주와 어떠한고, 공법조법 조세계는 사은때 까친 법이라, 주나라 철법은 11지세 그 아닌가. 전가, 농가죠. 농가의 괴로운 일, 농사 가난 모르느냐, 갑자기 쏘냐라고 하는 의문형으로 어조를 변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렇죠, 농가가 괴롭다는 거야. 왜 괴로워? 가난 때문에 괴롭대요. 즉 농가의 어려움을 쏘냐를 통해서 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께서 정치할 때는 절약, 검용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문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묻게. 자, 우리나라 조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와 어떠하니?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는요, 고대 중국에 있는 국가예요. 와라고 하는 건, 이거는 엔드 개념이 아니죠. 이건 비교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조세 어떠니? 이거는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왜? 위에 가난하다라고 그랬잖아. 비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공법, 조법, 조세 스타일은 하나라, 은나라 때의 법이다. 그러면 공법, 조법, 조세의 개는 뭔데? 그랬더니 이거는 5207심조예요. 51항 71항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낸다는 거래요.
그거는 하나라 은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법이라. 주나라 철법은 11지세라. 철법은 뭐냐면 조세법. 주나라의 조세법은 11지세야. 10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9는 백성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라 조나라 때는 이렇게 50이랑 70이랑 농사를 짓고 세금을 냈고, 그 다음에 주나라의 조세법은 10%만 세금을 냈다. 그런데 나라 조세 지금은 어떠니?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거보다 세금이 세다 안 세다? 세다는 거죠. 농사를 걱정하는 노래라고 해놓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과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거의 동급으로 보고 있죠. 일종의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든 끼친 제도 역대성조 본을 받아 가볍게 부과함은, 가볍게, 누가 가볍게 부과했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가볍게 부과했죠. 이유까지 좋아. 그러니까는 태평성대하고 서로 싸우지를 않아.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은 권세를 부려 세금의 높고 낮음을 정하지 못하니, 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의 세금 정치가 개판이라는 거죠. 더할 세금 무슨 일이고 가렴은 어이할 것인가. 가렴이라는 건 가렴 주구의 준말이에요.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고 재물을 빼앗는다는 것으로 어떤 수탈, 착취의 대명사죠. 여러 나라 어디인가 길쌈 허탕 오늘이라. 도대체 그 나라들 다 어디에 있는가? 길쌈이 없어져 버리네. 봄에 새실 먼저 팔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봄에 2월 달에 씨를 뽑아요. 씨를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걸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일단 세금부터 먼저 내. 그 다음에 다시 또 5월에 곡식이 났어. 5월에 핵곡식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윤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세금부터 내. 그러니 경제활동을 할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중엄하다. 매우 엄하구나. 저 세금 어찌하니 두려울까? 두렵다는 거죠. 저 세금이 제일 무서운 거야. 한마디로 불합리한 세금제도, 조세제도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농부들에게 얘기합니다. 실롱하면, 농사의 시기를 놓치면 중세, 저 무거운 세금을 어찌할까? 상당히 번거롭다. 그러니까는 농사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이게 말이야, 다 방구야. 지금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세금을 내려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려고. 먹고 사는 게 둘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금을 못 내면 내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하는 이러한 현실은 좋은 현실? 아니죠. 개판이죠. 한마디로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본사 1보다 본사 2가 상당히 강한 어조네요.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여 있는 저 약초가 아니고 악초예요. 섞여 있다는 건 섞여 피는 악초니까 나쁜 풀이죠. 나쁜 풀이 뭔데? 잡초. 어찌하여 용서할까? 용서 못하지. 왜?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거든.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되는데? 세금을 못 내.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맞아 죽어. 그러니 당연히 모든 뿌리 제거해야죠. 제거를 못하면 안 돼. 송인알묘 이 때문이다. 송인알묘라고 하는 건요, 송나라 사람이 논에 있는
벼를 막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걸 왜 뽑아내냐면 뽑아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자라라고 막 당기는 거야. 이게 바보죠. 자, 어리석은 송나라 사람이 묘를 뽑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상한 새싹은 물론이고 종하종생, 가정이라. 종하종생이라고 하는 건 뿌린 씨와 아래로 뿌린 종자와 살아있는 종자, 즉 자라고 있는 씨에게 가혹한 정치이다. 한마디로 잡초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한 새싹은 물론이고 멀쩡한 것들도 다 상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가혹한 정치라는 말을 살짝 집어 넣음으로써 농사를 정치에 빗대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의 대상을 농사에서 어디까지? 정치까지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농사와 정치가 같이 가요. 금년에 못다 하면 내년 제초 풀뽑기 누가 할 것인가? 새싹 패도 안 여문이 농사를 다 망치게 되니 그거는 악초, 잡초 탓 아니겠는가? 그래서 농사를 망치는 원흉을 악으로 인식하고 징후하고 있죠. 묘논에 있는 낭유 간신과 어떠하며 조밭에 있는 강비 오랑캐와 어떠한고 풍우 뒤에 저 누리는 도적대처럼 생기는구나. 빼어난 저 대화는 군자처럼 곤고하다. 그리고 보니까 대화는 긍정적인데 나머지는 다 부정이네. 낭유가 뭔데? 낭유는요, 자, 가라지라고 하는 한해살이 풀, 한마디로 잡초예요. 강비는 뭔데? 강비는 쭉정이를 얘기해요. 누리는 뭔데? 메뚜기와 같은 벌레, 황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잡초는 간신과 같은 존재이고 쭉정이는 오랑캐와 같은 존재이고 이 벌레는 도적대 같은 존재야. 얘네들이 농사를 망치는 거라고 하면 얘네들은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 이 벼만이 군자처럼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낭유, 강비, 쭉 누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 이 벼가 잘 자라 못 자라. 그래서 딱하고 어렵다. 농부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기르겠는가? 농부가 있으니까 기를 수 있지. 결국은 이 본사 두 번째에서는요, 농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세금 정치죠. 문란한 세금 정치와 그 다음에 간신, 오랑캐, 도적대가 드글드글거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사와 정치, 정치와 농사, 본사, 투. 자,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전가의 괴로운 일, 농사가 난 모르겠는가? 라고 해서요. 본사 1에서는요,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요. 본사 2에서는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와 비교해보자. 공법, 조법, 이런 조세제도는 하나라, 은나라 때부터 오던 거야. 과거부터. 주나라, 11지세, 10%만 세금으로 냈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래야 못 그래.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지금은 어떤데? 세금 높고 낮음을 못 정해. 개판이야. 거기다가 가렴 주고야 가혹한 세금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농민들이 가난해. 농사 가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 그렇지. 세금에 있는 거지. 어디에 있어? 가렴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농부들아, 농사를 망하게 되면, 실롱하게 되면 세금 어떻게 내겠니? 그러니까는 귀찮다고 말하지 말고 열심히 해! 어떻게 하는데? 저놈의 악초,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왜? 저 악초는 상한 새싹은 물론이고 멀쩡한 것까지 다 없애버린다니까? 그러니 새싹 패도 안 여무니 그건 누구 탓이야? 악초, 잡초 탓이야. 그러니까는 다 없애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 다음에 작물사에 있는 잡초들은 한마디로 농사를 망치고 세금을 못 내게 하고 세금을 못 내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만악의 근원이야. 없애버려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잡초들을 나라를 망치는 존재 간신, 오랑캐, 도적과 비교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벼야말로 군자예요. 근데 군자는 군자인데 힘들어. 한마디로 이런 잡초들을 간신, 오랑캐, 도적대로 비유하고요. 벼를 군자로 비유해서 농사를 현실 정치에 빗대 시상의 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사2는 결국은 소인들에 의해 잘못 운용되고 있는 문란한 세금 정치를 꼬집고 소인들, 이런 나쁜 놈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송인알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송인알묘는 송나라 사람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맹자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맹자라는 책에 여기 이 부분에 나와요. 이게 공손추라고 하는 쪽인데요. 요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요 부분이에요. 송나라 사람 중에 벼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뽑아놓은 자가 있었어요. 그 뽑아놓은 자가 집에 돌아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 피곤해. 오늘 벼 잘 자라도록 도와줬어. 라고 해. 그랬더니 이 집안 사람들은 알거든. 얘가 좀 멍청한 거를. 그래서 막 달려가 보니까는 벼가 이미 말라 죽었어요. 왜? 안 해도 될 것을 했거든. 이처럼 천하에는 벼싹이 자라도록 돕지 않는 자가 적어. 한마디로 다 도와주려고 그래. 하지만 무익해. 그렇다고 또 무익하다고 해서 버려도 그러면 안 돼. 어쨌거나 간에 조장하면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놔두면서 적당히 잘 했었어야지. 이 얘기예요. 결사 하자구나. 인해농사 더욱 바삐 하자구나. 그렇지. 어떻게? 적당히 잘. 그러면서 하자구나, 구나구나. 청유형 어미를 쓰고 있죠. 반복과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청자,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려니와 현인보패 안을 쏜가. 세금 내야지. 그 다음에 훌륭한 군자들 보필해야지. 소인은 내쫓고 군자는 등용하고 이걸 출소인 척군자라고 그래요. 이것이 정치야. 악초를 제거하고 좋은 벼를 재배해. 그것이 바로 뭐야? 농가의 근무야. 한마디로 정치에서 급한 일은 군자를 등용하는 것이고 농가에서 급한 일은 좋은 벼를 재배하는 거야. 딱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 농부야 다시 힘써 하자구나. 하자구나. 인해농사 더욱 바삐 하자구나. 저 농부야 다시 힘써 하자구나. 해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하자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결국 뭡니까? 나라 정치, 세금 정치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군자를 등용해라. 등용하지 마라. 그렇지. 군자를 등용해라.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결국은 권농의 환기와 왕가의 소인 척결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사는 결국은 여기죠. 농부야 힘써 하자. 마무리는요. 농사를 열심히 하자는 권농의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농사는 곧 뭡니까?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인을 보좌하는 일과 똑같아요. 따라서 소인을 내치고 군자를 올리는 것이 왕가의 일이라고 하듯이 악초를 제거하고 벼를 잘 기르는 게 전가의 일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농부를 다시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농사에 힘쓸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농사에 힘쓰고 세금을 내는 거는 그거는 정치 제대로 하라는 거죠. 다른 인재를 등용하라는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농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비판 가사고요. 그 다음에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이지만 본사가 1과 2로 나눠지죠.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의 고충과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시간의 흐름의 방식이 있어요. 봄, 여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뭡니까? 농사와 정치, 정치와 농사라는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유추의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나라의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며 우리 백성 믿는 근본 농사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백성의 근본은 농사라고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서 둘 사이에 유사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묘논에 있는 낭유를 없애고 조밭에 있는 강비를 없애고 풍우지에 피는 누리를 없애는 것이 별을 키우는 일이듯이 간신을 없애고 오랑캐를 없애고 도적대를 없애는 것이 군자를 키우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나라는 무엇이 없어? 군자가 없어 라고 하는 정치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뭘 통해서?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고사를 인용하여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좋은 골짜기 좋은 씨앗 일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 땅의 흙을 뭉친 흙을 깨부수고 그 다음에 꽁꽁 언 논에다가 불을 핀다라고 하는 시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적절한 농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공자 말씀이 족식이다라고 하는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백성의 삶이 윤택한 것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좋은 정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하나라와 은나라 주나라의 조세 제도를 인용함으로써 당시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인용은 이거죠. 송인알묘였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때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괜히 벼만 뽑아 올린다면 상한 새싹은 물론이고 멀쩡한 새싹도 상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그 다음에 빈풍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정전법을 다시 보면 옛 빈풍시를 외는구나. 이것도 역시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 시경에 나오는 얘기에 연중 행사에 대한 것을 읊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를 조선왕조실록으로 잠깐 볼게요.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경의 빈풍의 7월시는 농사를 권장하는 글인데 발꿈치를 들고 돌밥을 먹고부터 곡식을 수확하고 술잔을 든다 이르기까지 들판의 시작과 끝 광경을 그림처럼 잘 나타냈으며 전편 전체적으로 나타낸 뜻을 요약한다면 예비란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농사에 예비를 두어라. 국가정치에 예비를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빈풍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풍시를 웬다는 것은 농사에 대한 임금의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백성을 윤택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정해정의 민농가라고 하는 현실 비판 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